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재입니다. 저희 톡스타 2부로 다시 찾아왔고요. 오늘 월요일이니까 G3 종목회담 코너 여러분들과 10시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부에서 좀 상담 도와드렸는데요. 오늘 상담이 많았던 관계로 1부에서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 많이 속상하시죠. 내일 다시 한번 8시 정각부터 저희가 접수를 받고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접수해 주시거나 아니면 우리 스타분들의 개인 톡방에 찾아가셔가지고 무료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부에서 저희 종목 상담 함께 하면서 퀴즈도 내드렸었죠. 지금 9시가 넘어가고 있는 이 시각 과연 오늘의 퀴즈 힌트는 어떤 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퀴즈부터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퀴즈부터 볼게요. 네모를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네모 안에 들어갈 말을 여러분들께서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3개의 보기 중에 정답은 하나입니다. 살펴볼게요. 1번 초콜릿, 2번 계란, 3번 사탕.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5분께 스타분들의 유료 방송 일주일 무료 체험권 선물로 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중복 당첨이 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당첨된 분들이라면은 3주가 지나야지만 재당첨의 기회가 주어지니까요. 이 점 유념하시면서 퀴즈 맞춰주시기 바랄게요. 힌트 드리겠습니다. 발렌타인데이하고 화이트데이에 받지 않는 그런 거라고 합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2부에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은 접수받고 있으니까요. 전화, 문자 그리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톡스타 별톡방 6글자 검색해서 빠르게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각 9시 1분 넘어서고 있네요. 별톡방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지 별톡방 살짝 한번 열어보고 G3 종목회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어볼까요? 우리 물로 만든 고양이는 물로캣님께서 스튜디오 드래곤 접수해 주셨는데 오늘 도와드리지 못했어요.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스타분들 무료 톡방에 찾아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해피해피님, 예쁜 민재앵커님 그리고 맥스스타님 왕팬입니다. 라고 하셨네요. 해피해피님 감사드려요. 오늘 한일현대시멘트 상담 못 도와드렸는데 내일도 다시 한번 접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키티님, 종목 상담 했나요? 일진머티리얼즈 전화 문자가 많아서 톡방 종목 상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날마다 상한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네요. 오늘 상담이 많았던 관계로 저희가 상담을 많은 분들 도와드리지 못했습니다. 너무 아쉬운데요. 내일은 조금 더 빠르게 더 많은 분들의 상담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님, 상담 못 받았네요. 증시가 올라서 그런지 사람이 많아졌네요. 라고 하셨어요. 증시가 그래도 계속해서 좀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까지 증시와 함께 좀 승승장구하는 날이 계속해서 3월 시장에도 이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기자님, 저희 톡스타와 또 쭉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카루짱님, 2시간 동안 민재 앵커님만 보고 싶어요. 라고 하셨더니 흐흐님께서 프로필 사진만 2시간 동안 보세요. 라고 하셨네요. 안 돼요. 톡스타 봐주세요. 톡스타 2시간 동안 애청해 주시기 바랄게요. 효선님, 안녕하세요. 늦은 출첵합니다. 효선님, 잘 오셨어요. 전 삶은 게 좋아요. 맥반석은 더 좋아요. 라고 힌트를 또 깨알같이 한 번 더 주셨어요. 그쵸? 저도 맥반석을 더 좋아합니다. 자, 우리 카루짱님, 그럼 사진 달아서 안 돼요. 라고 하시네요. 카루짱님 누군지 너무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 두리번님, 힌트 하나 더. 부활절에 받는 거. 라고 하셨어요. 두리번님, 저도 이 힌트를 한번 생각했었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힌트가 정말 많네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별톡방에 올라온 힌트도 참고하셔가지고 퀴즈 맞춰보시고 스타분들 유료방송 일주일 무료 체험권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참고로 저희 톡스타 2부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 또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고지해드리면서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G3 종목회담 시작합니다.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테마주와 우량주로 시장을 압도하는 저코마스타입니다. 시장 주도주를 저점 매수하는 스윙 트레이딩의 1인자 클로저스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G3 종목 회담의 로엔알파 김은수 스타입니다. 오늘부터 핫하게 G3 종목 회담 새로운 스타로 이제 찾아뵙게 됐는데 열심히 해볼 예정입니다. 오늘 주식 시장은 IT 종목들과 테마주들이 좀 이슈에 집중됐습니다. 오늘 일단 MWC가 좀 개최가 됐죠. 이 화웨이가 지금 아웃폴딩 방식이죠.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펴지는 이런 폴더블 폰을 좀 공개했는데 이 삼성전자 인폴딩 기술보다는 좀 한 단계 낮은 기술인데 가격은 더 비싸다고 이렇게 공개가 됐네요. 그래도 본격적인 폴더블 폰과 5G 시대의 개막을 알려서 그런지 오늘 덕산네오룩스, 원익, AP시스템, 아모텍과 같은 IT 장비주, 이 소재주가 좀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이 테마주로 좀 많이 올라갔고요. 반면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이 경협주 대장주들이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던 시장이었습니다. 이 바닥에서는요, 코스피가 먼저 시동을 걸더니 요즘에는 코스닥 상승세가 좀 좋습니다. 이 주식 투자에 있어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를 포함한 이 3명의 스타가 종목들에 대해서 토의를 하고 추천 포트폴리오까지 공개해드리니까요. 반드시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을 모셨습니다. 적도마 스타님과 클로저 스타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적토마 스타님, 네. 제가 이번 주부터 좀 함께하게 됐습니다. 네. 네, 아침부터 자주 뵙는데 요즘 G3 종목회담 공개 포트폴리오에 좀 나온 적토마 스타님의 이 종목 수익률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 한 주 동안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시고 톡방에서 어떻게 소통하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원래 계시던 분이 안 계시니까 분위기가 훨씬 더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시장 자체가 뭐 워낙 글로벌 시장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중국 시장뿐만이 아니라 뭐 우리나라 시장도 어쨌든 오전장에는 약했다가 오후장에는 다시 뭐 수급이 들어오면서 지속적으로 좀 상승하는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종목 뭐 비중이나 아니면은 흐름 자체가 긍정적으로 좀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어쨌든 뭐 3월달, 5월달 같은 경우에는 뭐 제약바이오 쪽 빅 이벤트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MWC 또 이제 뭐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MWC가 사실 별 볼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삼성전자 쪽 신규 스마트폰에 대한 기대감과 그다음에 영향력이 시장에서 뭐 지속적으로 좀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 뭐 지속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아직까지는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밝게 맞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그럼 클로저 스타님 처음 뵙겠습니다. 예, 처음 뵙겠습니다. 너무 인상이 네. 좋으세요. 네, 좀 이 잘 알려지지 않은 급등주들을 굉장히 잘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한 주 동안 포트폴리오와 이 톡방 대응 어떻게 하셨는지 인사 한 말씀과 함께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이제 볼 때, 저는 이제 보통 이제 수익 매매를 주로 많이 하고요. 우리 적토마님이 중장기 잘 하시더라고요. 많이 참고하시고, 저는 또 나름대로 제 이제 카톡방에 오시면은 단기적으로 크게 수익 나오고, 그날 이렇게 데이 트레이딩 크게 수익 나는 것도 많이 보여드리고, 그렇게 했던 것 같고요. 시장은 뭐 그래도 한 1, 4분기는 나름대로 좋은 시장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다만 이제 저는 항상 그 2230에 대한 매물대가 일시적으로는 조금은 숨고르기가 할 수 있는 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최근에는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의 이제 그 타결 기대감으로 장이 상당히 요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요 상승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반면에 그 2230 전후에서의 오늘 이제 매물대가 조금씩 나왔거든요. 그래서 숨고르기도 같이 이어진다는 시각을 아직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G3 종목 회담에서는요, 이 톡스타의 주식 전문가들이 종목을 추천을 하는데요. 이 프로그램의 매력이요, 이 추천한다고 다 편입되는 게 아니고요. 이 다른 두 전문가들이 설득을 해야 편입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근데 이게 마치 운용사 이 애널리스트들이 종목 토론하는 방식 같아서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께 이 G3 종목 회담의 포트폴리오 운영 방식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G3
G3 종목회담 운영 방식은요, 이 전체 5종목으로요, 이 포트폴리오를 좀 운영하는 게 원칙인데요. 이 경우에 따라서는 한두 종목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저희 3명의 스타가 매주 추천주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 포트폴리오에는 들어갈 수가 없고요. 이 3명의 스타 중에 2명의 스타가 동의를 해야만이 이 추천 포트폴리오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명의 스타 중에 2명의 스타가 이 제외를 하자, 이걸 빼자라고 하면 종목은 좀 편입이 되지 않고 제외가 되고요. 이 편입된 종목은 매수가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에 다음날 평균가로 매수를 합니다. 이 제외된 종목의 경우 매도가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날 이 평균가, 즉 여기서 이 평균가가 시초가 종가의 중간인데요. 이게 어떻게 평균가로 매수를 할 수 있냐라고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상당히 좀 심플합니다. 총 이 100주를 매수하실 거면 시초가의 50주, 종가의 50주를 매수하시면 평균가로 매수가가 되고요. 매수가 되고요. 이제 매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목표가와 손절가를 제시한 경우에는 이 목표가와 손절가를 엄수해서 수익률을 기재하고요. 이렇게 운영하는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계속적으로 좀 공지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총 5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 만장일치의 의견이 있으며 종목 수는 늘어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참고하시고요. 그럼 지난주 G3 종목회담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G3 종목회담 포트폴리오 전체 수익률이요, 11.91%를 기록하고 있네요. 오늘 종가 기준입니다. 또한 지금 G3 수익률이 11.91%인데 이 기간에 코스피 벤치마크 수익률은 마이너스 2.67%, 코스닥 벤치마크는 마이너스 2.85%를 기록하고 있네요. 저희가 이 포트폴리오를 작년 7월 중순부터 여기가 지금 쭉 이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보여주면서 이 프로그램을 이어오는 게 굉장히 수익률이 좀 대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G3 종목회담 수익률은요, 이 코스피 벤치마크 대비 이 14.58% 초과 수익을 기록 중에 있고요. 이 코스닥 벤치마크 대비 현재 지금 14.76% 초과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다 펀드 가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아주 이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 바로 이어서 시장 이슈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게요. 이번 주 이 이슈는요, 지금 대형주가 바닥에서 반등, 중소형주 피 맞추기. 그럼 이 다음 향후 주도주 섹터는 이라고 이제 정했습니다. 요즘 시장에 올라올 종목들이 좀 다 올라올 것들은 좀 올라왔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OCI를 비롯해서 태양광 종목들이 이제 다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민이 좀 앞으로 그럼 어떤 섹터가 주도주가 될 것이냐인데요. 지금 일단 경협주로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끝나면 좀 밀릴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이 테마주들도 바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볼 때는 좀 IT 기술주들하고 코스닥 제약바이오가 좀 주도 섹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적토마스터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은 김은수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OCI가 움직였다라는 게 가장 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순환매 끝자락에서 항상 태양광 종목들이 시세가 이제 나는 그런 부분들이 과거에도 이제 여러 번 반복이 됐었는데, 왜냐면은 가장 업종이 사실 조선주보다 더 안 좋은 지금 업종이기 때문에 뚜렷하게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갈 수 없는 그러한 이제 업종 중에 하나여가지고, 다른 것들이 다 한 번씩 순환매적인 측면에서 돌아 나와도 태양광은 제일 마지막에 움직이는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은데, 오늘 장에 이제 OCI, 그리고 OCI랑 좀 다르게 하나케미칼은 하나캐스텔 이슈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가지고 움직임이 괜찮았는데, OCI가 움직였다라는 게 어쨌든 좀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전반적으로 움직일 종목들은 한 번씩 다 움직였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움직일 섹터는 어디일 것이냐. 결국엔 저는 IT 섹터가 다시 한번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시작을 해서 올라온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중심으로 시장이 다시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삼성전자 47,350원 이제 찍고 있는데, 그래도 2월달 내내 옆으로 횡보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거든요. 근데 횡보하면서 어쨌든 그 기간 동안에 계속 저점을 올리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짧게 이렇게 수렴 만들고 다시 한번 이제 돌파되면서 한 번 더 레벨업이 나올 가능성이 좀 상당히 좀 높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도 섹터는 어쨌든 뭐 IT가 다시 한번 시장을 이끌고 뭐 그간 반복됐던 것처럼 다시 경기 민감주, 그다음에 뭐 낙폭과 내주들 뭐 IT 움직일 때 상대적으로 뭐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 받았었던 그러한 부분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소형주 쪽에서는 뭐 테마 섹터는 어느 정도 좀 정해진 것 같습니다. 5G 관련된 종목들 일단 뭐 오늘 시세 냈고 지속적으로 좀 뭐 이익단이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5G 관련된 종목들 뭐 끌고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소차랑 전기차, 오늘 전기차도 움직였고 수소차도 일부 종목들 움직였기 때문에 수소차, 전기차, 그러니까 친환경 자동차라고 잡고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친환경 자동차 섹터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남북경협주도 일단은 뭐 조정치마다 접근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가장 중요한 건 뭐 제약바이오 쪽 이렇게 해가지고 한 4개 섹터 가지고 뭐 시장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OCI 움직임에 좀 주목을 하고요. 이 친환경 쪽의 수소차, 전기차 쪽에도 좀 주목을 하라. 이 최근에 태양광 업종이요, 이 폴리실리콘 가격이 좀 폭락해서 좀 안 좋았는데 오늘 이 정책 이슈로 조금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이 클로즈스타님은 이 테마주들까지 해서 다음 이 주도주 섹터는 어떤 종목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제 우선은 이제 이번 주는 단기적으로는 월드 이제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고 있는 모바일 컨퍼런스, MWC. 네. 뭐 거기에 관계되는 뭐 암호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는 보안 관련주, 뭐 이런 것들이 이번 주에는 특히 이제 조금 움직일 것 같아요. 뭐 K사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전히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드림 시큐리티 이런 중소형주가 조금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흐름이 이제 보면은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바로 앞두고 있는데, 요거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고 흐름을 봤을 때는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농후하다. 네. 이렇게. 그래서 주도주 성격보다는 오히려 리스크 관리 쪽이 더 약간 필요한 점이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다음에 조금 이제 이러한 이제 북미 정상회담에서 획기적인 결과가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더불어서 중국하고 미국하고의 이제 무역 분쟁이 타결이 되면서 또 특히 최근에는 단체 관광이 풀리고 중국의 유코들이 다시 이제 귀환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관련주들, 화장품, 뭐 네. 토니모리, 뭐 그다음에 코리아나 화장품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요새 보면은 이제 뭐 컬러레이라든지 뭐 홍성그룹 그래가지고 중국의 기업 이런 것들도 오늘 뭐 계속 급등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관련주, 중국의 소비재 관련주들이 그런 것들이 오히려 순환매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제약바이오는 좀 갈 때가 됐다 생각했는데 아직은 네.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3월 달에 좀 발표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기다려서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뭐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관리 종목에서 조금 해제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이슈화가 됐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는 그 실적이 완전히 발표되는 3월 말이 좀 돼야 네.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당장에는 중국의 소비재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조금 순환매로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경협주 같은 경우는 이제 차익 매물의 가능성이 조금 있다. 그리고 중국 소비주 같은 경우는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 타결이 되면서 이제 화장품 쪽 이쪽에 이제 관심을 좀 두라고 하셨고요. 이 중국 이 기업 중에요, 국내 상장 종목들이 조금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는 3월 정도에 이제 움직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유 종목 포트폴리오 리뷰를 한번 해볼까요?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네, 슈피겐 코리아가 지금 수익률 5.0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스 같은 경우에는 14.21% 상승하고 기록하고 있고요. 이 셀리버리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네요. 이 30.61% 수익을 보고 있고, 이 RFHIC는 이 12.1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HLB 같은 경우에는 지금 9.69% 보여주고 있고요. 이 보혜 양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타깝게도 마이너스 5.21% 지금 하락세를 좀 기록하고 있네요. 지금 이 각자 좀 자기 종목들 리뷰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이 종목 부자시죠, 토마스타님의 리뷰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야스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때 2만 원대에서 작은 고점 만들고 있다라고 물량 소화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그게 그쪽을 넘기고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OLED 쪽 지금 뭐 플렉서블 관련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이슈가 지속적으로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관심을 더 가져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야스뿐만이 아니라 OLED 관련된 종목들이 꾸준하게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늘장에 한 10%대 급등이 나오면서 강하게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OLED 관련된 종목은 뭐 지속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야스 포트폴리오에 보유하는 걸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RFHIC도 오늘 드디어 강하게 움직임이 좀 나타났습니다. 어제장에 일단은 거래량이 터지는 걸 보고 오늘 정도면은 잘하면 3만 원을 돌파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29,950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종가 고가 장중 고가도 1시 45분에 29,950원이었고 종가 어쨌든 29,950원에 맞춰 놓은 그런 상황이고 일단 뭐 수급이 기관 쪽에서 지속적으로 매수를 했고 외국인들 또 같이 이제 뭐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3만 원은 충분히 좀 넘겨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5G 관련된 종목들 전체적으로 뭐 움직임이 상당히 좀 괜찮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보유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셀리버리인데요. 셀리버리가 움직임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목요일날 장중에 한 23% 정도 이제 급등이 나왔었는데 종가는 차익 실현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면서 6%로 마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윗꼬리가 길게 나오기는 했었는데 이 윗꼬리는 어쨌든 이 앞전에 상장하고 나서 뭐 물려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좀 빠져나가는 부분들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뭐 뉴스 플로어나 이런 부분들 보면은 상당히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사측에서 IR을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뉴스나 이런 부분들을 찾아보더라도 물론 이제 계약 공시나 실질적으로 팩트가 나와야 추가적으로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되겠지만 지금 흐름만 놓고 보더라도 괜찮은 움직임이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보유 의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야스, 셀리버리, RFHIC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스는 좀 보유를 하고 눌림목 이후에 좀 재차 상승 흐름을 보자. 그리고 셀리버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유 추가 상승이 조금 가능하고 RFHIC도 좀 보유하는데 3만 원의 돌파 흐름이 좀 기대가 된다. 이거 종목 부자 맞는데 이 전 종목을 다 그대로 보유를 하고 계시네요. 역시 욕심쟁이 맞으십니다. 이 사실 수익 실현할 때가 이제 아니면 계속 조금 가져가는 게 좋겠죠. 이 상승 추세가 좀 다 좋으니까요. 이어서 이제 제가 종목에 대해서 이제 리뷰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오늘 첫 출연이기 때문에 보유 종목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제 전에 하셨던 이 김본스타님의 종목을 제가 한번 제 맘대로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할 건데요. 슈피겐코리아와 이제 HLB 보실 겁니다. 차트 보면서 좀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슈피겐코리아입니다. 현재 지금 한번 볼게요. 지금 근데 보시면 딱 봐도 고점에서 좀 흐름이 좀 지지부진합니다. 이 슈피겐코리아가 휴대폰 액세서리 기업입니다. 그래서 MWC 지금 막 개막이 했는데 이 반응이 좀 오늘 주가 같은 경우에는 좀 떨어지면서 이렇게 영 그렇게 좋지가 않아 보이고요. 사실상 뭐 이 정도면 갈 때까지 간 거 아니냐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김보사님이 하셔가지고 이게 이제 갈 때까지 갔다라는 게 아니고요. 이 슈피겐코리아라는 이 종목자리 좀 갈 때까지 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더 갈 수는 있죠. 하지만 좀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수익률을 좀 더 빠르게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수익률이 빠른 종목으로 교체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냥 슈피겐코리아는 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HLB 같은 경우 이제 HLB를 현재 볼게요.
네, 현재 지금 HLB 같은 경우는 지금 제약바이오 코스닥 종목 중에서는 시총상위 종목이죠. 그리고 항암제 변경투약, 그러니까 리보세라닙이라는 게 임상 3상 중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메지온 차트하고 사실상 조금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메지온이라는 이 기업이 유데나필이라는 골관절염 치료제를 지금 만드는 기업입니다. 근데 현재 지금 이거는 임상 3상이 이제 거의 끝난 그런 기업이고요. 메지온 같은 경우는 좀 비슷하게 흘러간다. 이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게 메지온 차트인데요. 지금 이 유네다피 임상 3상을 종료했고요. 결과 발표는 아직 안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HLB는 임상 3상 거의 종료 시점에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메지온이 지금 약간 조금 더 빨리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메지온 차트를 보면요. HLB가 앞으로 좀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살짝 커닝 페이퍼를 할 수 있는 그런 이 메지온을 보면 그런 이제 커닝 페이퍼 같은 차트를 볼 수가 있다라는 걸 이제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거는 좀 보유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클로저스타님 보유 종목 리뷰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이제 그 보혜양조를 좀 가지고 있었는데요. 예. 제가 그 1,900원대 추천을 했다가, 그 장중에는 한 2,100원, 이렇게 고점 형성을 하고요. 그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지금은 하락 흐름으로 전환이 되었어요. 예. 근데 저는 이제 그 서윤탄 메탈이나 뭐 이런 것처럼 스타일 자체가 제가 약간 수익 매매를 해서 한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고안해서 수익을 내고 나오는 스타일이라서 요거는 이제 중장기나 이런 거는 꼭 맞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이제 차익 매물이 좀 나오면서 흐름이 탄력이 약해져서 일단은 편입해서 약간 제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전 반대로 데이 트레이딩이나 이렇게 이제 뭐 그런 걸 많이 하니까 꼭 요런 거 아니래도 제가 이제 무료 카톡방이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많은 수익 내주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참조로 제 개인 톡방 오셔서 데이 트레이딩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제가 해드리고요. 제가 장중에 이렇게 움직이는 게 있거나 그러면은 그 약간 AS를 개인 톡방에서 좀 해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참조하시고 요거는 일단은 제의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실시간 개인 톡방에서 이제 꾸준하게 조금 이제 AS 해드린다고 이제 말씀해 주셔서 보혜양조 같은 경우는 좀 제외를 하고요. 이렇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슈픽앤코리아하고 보혜양조가 이제 제외가 되겠네요. 포트폴리오에서요. 그럼 이제 그걸 채울 새로운 종목들을 좀 찾아봐야 되겠죠? 이 포트폴리오 종목 회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G3 종목 회담 추천주 한번 보여주세요. 네, 오늘 저는요, 이 CJ ENM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적토마 스타님은 이 IT 종목이죠. 고영, 가지고 나오셨고요. 클로저 스타님은 오늘 친환경 정책 이슈 있었는데 거기에 맞게 딱 에코바이오 종목 가지고 나오셨네요. 다 각자 지금 한 종목씩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먼저, 욕심쟁이 적토마스타님 네. 가지고 나오신 고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고영 같은 경우에 3D 센싱 쪽 검사 장비다 기업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주가가 많이 프리미엄을 받았다가 최근에 다시 눌렸다가 그다음에 이제 다시 바닥권 찍고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6만 원대에서 11만 원대까지 외국인들 지분 지속적으로 좀 높여졌다가 그 이후에 이제 뭐 차익 실현 좀 나오면서 8만 원 이하까지 좀 내려왔었던 그런 상황인데, 빠르게 주가 회복을 다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IT 쪽에 대한 움직임이 상당히 뭐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고영 주가 보면은 사실 2017년 그리고 그 앞쪽으로 더 가면은 뭐 한 3,000원대에서 출발을 한 그런 종목이거든요. 한 근 10년 만에 거의 한 30배 가까이, 한 40배 정도 가까이 이제 뭐 주가가 상승을 한 그런 부분들이고, 특히나 2017년도에 프리미엄을 상당히 좀 많이 받았었던 그런 부분들이 1차적으로 한 번 정도 눌렸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영 쪽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이제 로봇 관련된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모멘텀으로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뭐 이 시점에서는 뭐 사지 않아야 될 이유가 크게 없다라고 이제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종목별 투자 동향,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이제 투자별
매매 내역을 보시더라도 외국인들이 지분을 다시 좀 높여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장중에 수량으로 치면은 한 2만 주 가까이씩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고, 뭐 금액으로도 꽤 순매수를 뭐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뭐 수급상이나 아니면은 뭐 기술적으로 뭐 수준이나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최근에 뭐 IT 관련된 종목들 대부분 다 좋은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고영도 뭐 충분히 이 주가 수준이다라고 하면은 접근을 해봐도 좋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적토마 스타님께서는 고영 기업 가지고 나오셨고요. 이 목표가는 11만 원, 손절가는 이제 8만 원 잡아주셨어요. 이 적토마 스타님께서는 이 반도체 IT 종목 가지고 나오셨고요. 현재 지금 밸류에이션의 매력이 조금 부각되면서 또한 이 핵심 기술의 플랫폼과 신사업 또한 이제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 적토마 스타님께 공부를 굉장히 많이 배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IT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적토마 이사님께서 저한테 하셨던 말이 있죠. 이 IT 시장이 항상 중심에 시작과 끝에 항상 IT가 있다라고 저는 언뜻 항상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 그게 또 기억에 남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적토마 스타님의 이제 말씀 들어봤고요. 이제 제가 가지고 나온 이 CJ ENM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CJ ENM은요, 대표적인 엔터 업종 종목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실 건데, 각종 이 채널과 플랫폼을 좀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좀 드라마와 음원, 예능에서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젠 연예 기획사까지도 하고 있죠. 최근에는 좀 M&A로 이슈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 지금 서울경제TV 바로 근처에 CJ ENM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CJ 헬로가 바로 여기 근처에 있고요. 그래서 이 CJ 헬로를 매각을 했고 넷마블까지도 현재 지금 매각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CJ 헬로 매각은 호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4분기 실적을 보면 일단 조금 하회를 했지만 이 부진 요인만 보자면요. 주로 자회사인 이 스튜디오 드래곤 상각비가 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비용 중에 일회성 요인들이 좀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드는 이런 투자 자금 같은 건 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런데 일단 지금 본업이 광고 수익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12% 성장을 했습니다. 특히 요즘에 이 CJ ENM이 영화 투자 정말 잘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올해 초 게다가 지금 극한 직업이죠. 이게 지금 1000만 관객을 넘어서 초대박을 만들더니 이번에는 이 사바하라는 영화가 지금 개방하자마자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지금 사바하가요, 아직 저도 보지는 못했는데 이 무서운 영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도 꼭 한번 이제 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지금 이제 다양한 이 컨텐츠가 좀 골고루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컨텐츠 미디어 커머스 시장은 거의 완성 단계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트를 이제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현재 지금 그동안 좀 주가가 사실상 제가 이제 그거는 이 상승 추세 때 다음으로는 조금 지지부진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최근에 CJ 헬로를 매각 이야기가 나온 뒤로부터 조금 극한 직업의 흥행 돌풍까지 보이면서 지금 현재 지금 이 121선을 완전히 돌파 지금 했죠. 그래서 이제 좀 어느 정도의 이 추세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외국인과 이 기관의 이 순매수가 현재 지금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 직전 고점인 29만 원대까지는 현재 이 직전 고점에 있는 29만 원대까지는 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저는 여기 고점을 29만 원까지는 간다라고 이런 생각으로 이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가지고 나온 CJ ENM 들어보셨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클로즈스타님이 가지고 나온 에코바이오 한번 볼게요. 어떤 사유로 추천을 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에코바이오는 이제 뭐 아까 나온 종목이 OCI가 있듯이 이것도 이제 에너지 뭐 친환경 기업이죠. 에코바이오는 이제 최근에 보면은 이제 그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조금 조정을 받았다가 외국인이나 기관이 조금씩 매집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조금 기간 조정 이유로 다시 재상승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최근에
네덜란드에서 새로 나온 이 네덜란드 신공법으로서 세계에서 이제 최초라고 할 수 있는 이 큰 매립 가스 발전소를 운영하는 신사업 계획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상승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 다만 이제 완전히 뭐 세종공업이라든지 이러한 지금 최근에 이제 수소차가 이렇게 조금 뭐 순환매가 나오는데, 요것도 에코바이오도 뭐 그런 수소차의 테마성을 같이 이제 겸해서 오르기도 하거든요. 근데 다만 여기 이제 조금 완전히 저평가는 아니라서 그야말로 이제 순환매 성격으로 좀 들어가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을 잡을 때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내일 하루 정도 눌림에서 8,150원 전후에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목표가도 이렇게 좀 적절하게 9,150원 전후로 그렇게 높진 않게 그렇게 해서 수익 매매에 좀 가능하지 않는 종목일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추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지금 에코바이오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8,150원, 그리고 목표가는 9,150원, 그리고 손절가는 7,500원으로 이제 좀 잡아주시라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신재생 에너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에서 가장 큰 매립 가스발전소 운영을 할 것이다라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선투자 방식으로 네덜란드 업체의 이 공법을 하고 있습니다. 즉 황산화물 전처리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 에코바이오에 대해서도 상당히 좋은 이 관심 좀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편입주 한번 저희가 이 결정을 해볼까요? 먼저 여기서 이 종목은 들어가면 안 된다 뭐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 있으실까요? 있나요? 없으면 네. 제가 볼 때는요. 네. 우선 먼저 제가 말씀 드려볼게요. 고영이 오늘 이 사실상 제가 이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고영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의미 있는 반등이 조금 나오긴 했는데 이 중요한 건 좀 차라리 OLED 장비주나 아니면 오늘 좀 크게 오른 덕산 네오룩스처럼 이 OLED 소재 종목이 더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 그리고 지금 야스가 이미 사실 지금 포트폴리오에 좀 편입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같은 IT 계열이기도 하고요. 거기에 좀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이 거래량 자체가 조금 그렇게 이 많은 종목이 좀 아니다라고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 주식 가격 자체가 지금 9만 원대를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총이 작은 종목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고영은 좀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이제 여쭤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네, 일단 뭐 저는 종목 부자이기 때문에 사실 뭐 종목을 하나 네. 더 편입하면 4개의 종목이 편입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종목이면 이제 당연히 편입에 동의를 하시겠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고영이 좋은 종목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IT 관련된 종목이 한 종목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굳이 포함을 안 해도 하면 좋지만 뭐 안 해도 개인적으로는 크게 상관은 없고, 뭐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안 했다라고 해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종목을 뭐 아예 뭐 관심 종목에 삭제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쳐다보지 않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뭐 제가 가지고 나와서 한번 말씀을 드리니까 뭐 관심 종목에 좀 넣어두시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개인적으로 이 적토마스터님께서는 좀 마음에 드는 종목이 또 따로 있으실까요? 하나 추천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CJ ENM은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포트폴리오에서 지금 컨텐츠 관련된 종목이 없고, 그다음에 컨텐츠 관련된 종목은 제가 그 큐브엔터 아마 그때 이야기를 살짝 김보사님이랑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뭐 포트폴리오에 포함은 못 시켰는데 최근에 움직임이 상당히 좀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은 뭐 컨텐츠 관련된 종목,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아니면은 뭐 CJ ENM 뭐 둘 중에 한 종목은 또는 뭐 엔터 3사 중에 하나는 좀 넣어야 된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뭐 무난하고 그다음에 움직임 괜찮게 나올 수 있는 CJ ENM은 저는 뭐 긍정적인 의견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그 말씀하시는 게 딱 종목이 많아서 그런지 부자의 여유가 굉장히 여유가 보입니다. 느껴지죠. 네, 이제 요즘 그리고 이제
클로저스타님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본인이 가지고 나온 종목 빼고도 좀 마음에 드는 이런 종목이 있는지 좀 길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뭐 고용은 약간 이제 횡보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까지는. 그런데 이제 시세의 흐름이나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를 봤을 때 그 수급이 들어오는 이격도나 이런 스타일로 봤을 때는 요것도 어느 정도 상승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근데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IT 부품주 이런 것들은 4차 산업이라든지 IT 부품주는 지금 순환매로 잘 가고는 있는데 포트에 가지고 계시니까 요거 아까 뭐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약간 양보하셔도 될 것 같고 김은수 님이 또 처음 오시고 그랬으니까 저는 이제 한 종목 편입을 한다고 하면은 에코바이오 제 종목 한번 하고 싶은데 CJEM도 새로운 엔터테인먼트라서 지금 제약바이오도 있지 그래서 한 종목 추구를 한다라면은 뭐 저도 그냥 뭐 CJEM 무난하게 보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제 가지고 나온 추천주 이외에도 혹시나 이제 좀 살펴보고 있는 관심 있는 다른 이제 종목들도 또 있는지 사실 알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에코바이오 또한 저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이지만 친환경 이슈 정책에 맞서서 에코바이오 이외에도 좀 비슷한 뭐 알아보고 계시는 이런 종목들이 따로 있는지 또한 이 스몰캡 중심으로 좀 이제 중소형주의 움직임을 많이 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MWC 관련해서도 이 종목을 하나 알려주셔도 좋고요. 한 가지 좀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한 종목 더 추천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우선 말씀드리면은 우선은 제가 이제 에코바이오는 친환경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 외에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이제 조금 이제 참고를 해드리면은 이제 순환매가 지금 조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유주나 이런 것들은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고, 지금은 여기 친환경차나 이런 것도 있고, 에코바이오는 한테 섹터가 된다라면은 수소차하고도 약간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수소차 관련주가 좀 많이 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세종공업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단기적으로는 한 보름 정도 조정을 받았거든요. 이런 세종공업 또는 이제 평화홀딩스 같은 것이 나름대로 이렇게 가능하게 보이고요. 이런 순환매가 있죠. 평화홀딩스도 이렇게 조정을 많이 했고 그래서 수소차도 어느 정도 약간은 순환매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관이 매수를 많이 하고 있는 여기 이제 일진 다이아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같은 이제 맥락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도 관심이 이번 주에 조금 하시면은 단기적인 트렌드도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에코바이오를 이제 추천주로 가지고 나오셔서 이제 같은 맥락의 이제 친환경차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봤고요. 이 적토마 스타님께서는 이제 에코바이오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일단은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거래량이 거의 없다가 이 정책 나오기 전에도 한 12월 달에 일단은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상당히 좀 터진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게 이제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것 자체가 누군가는 이거를 좋게 보고 흔히 말해서 어느 정도 물량이나 매집이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이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내려올 때 10,000원대에서 7,000원대까지 내려오긴 했지만 그때 당시 거래량 보면은 거의 빠져나간 거래량이 크게 없는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다시 한 2월 13일 정도에 다시 한번 또 대량 거래가 터진 그런 부분들이어서 지속적으로 물량들이 좀 잠기고 있다라고 이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양보 하나 좀 튀어났기 때문에 지금 한 8,000원대에서는 어쨌든 매수를 좀 해놓으면 어쨌든 한 10,000원대까지는 충분히 좀 열려있는 그런 종목이다. 그래서 저는 에코바이오도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에코바이오가 좀 차트적으로는요, 이 적토마스타님 의견에 조금 이제 동의하고 있고요. 이 재무지표를 또 보니까 올해 흑자 전환을 한 그런 기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또한 이제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기도 하고요. 정책에 대한 이슈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에코바이오 상당히 이제, 조금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또 다들 무거운 종목들이 좀 많으니까요. 에코바이오 같은 종목도 이제 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투표를 한번 해볼까요? 저희 이제 투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CJ E&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나올지 한번 팻말을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전 찬성으로 거스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저에겐 팻말이 없습니다. 아, 네네. 이게 반대인가요? 본인 이거 종목, 본인 본인 건데. 종목인데. 아, 네. 싫어요로 저는 들으시죠? 제가 들고 싶어서. 네. 죄송합니다. 아, 네. 어찌됐든 CJ E&M 상당히 좋은 종목이다. 그래서 제가 팻말을 오늘 첫날이라서 그런지 아주 아니요. 정신이 지금 없네요. 팻말이 거꾸로 든 것 거꾸로 같은데요? 드셨어요. 네, 사실, 어머. 네. 이게 좋습니다. 네, 네. 네. CJ E&M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죄송합니다, doktor님. 아니, 괜찮습니다. 제가 팻말을 가지고 아닙니다. 나왔네요. 제 팻말은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CJ E&M 이제 제가 한 거 제가 이렇게 엄지척을 들어줬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제 고영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영. 하나, 둘, 셋. 네. 네, 둘 다 안타깝게도 네, 이제 좀 고영은 탈락을 좀 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 이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이거 에코바이오는 이제 다 이제 됐으니까요. 이 편입이 된 것은 이제 CJ E&M 편입이 좀 확정이 됐고 에코바이오 또한 편입이 확정이 됐습니다. 고영은 좀 반대로 제외가 됐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편입 종목들 결정이 됐네요. 슈피겐코리아 보해양주가 이제 포트폴리오에서 제외가 되고 이 CJ E&M과 에코바이오 이 두 종목이 이 새로 편입이 됐습니다. 최종 포트폴리오 정리된 화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오늘 지금 결정된 이 G3 종목 회담 포트폴리오 보시면요. 야스 14.1% 수익 기록하고 있고요. 이 셀리버리 RFHIC와 지금 HLB 9.69%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지금 CJ E&M 제가 추천드렸던 게 이제 신규 편입으로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지금 에코바이오 친환경 정책에 이제 신규적으로 오늘 신규적으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 종목으로요. 일주일 동안 이제 수익률을 좀 잘 지켜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두 가지 종목 편입이 됐고요. 저희 지금 G3 종목회담 포트폴리오에 마이너스 수익률을 가진 종목이 하나도 없다는 점 다시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네. 2시간 동안 종목 상담부터 종목 추천까지 다양하게 전해드렸고요. 저희 퀴즈 정답도 확인해 볼게요. 화면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는요. 정답이 2번. 계란이었습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들 공개할게요. 휴대전화 뒷번호 9254님, 1204님, 2284님, 그리고 5160님과 5017님까지 5분 당첨되셨고요. 저희 톡스타 고객센터 전화 받으신 후에 상품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참고로 저희 톡스타 2부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 또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드리고요. 요즘 일교차가 심하니까요.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내일 밤 8시에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